시작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강태욱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영국 왕실의 이 3대째죠. 이 증손자입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왕손자가 태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부부가 세기의 결혼식을 치른 지 2년 3개월 만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 며느리인 미들턴 왕세손비가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 윈도 윙에서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열 베이비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4시 24분 태어났으며 몸무게는 3.79kg이라고 왕실은 밝혔습니다. 미들턴 왕세손비는 지난 19일 출산을 앞두고 버클베리 친정에서 런던 켄싱턴 궁으로 거처로 옮겼으며 이날 오전 6시쯤 입원해 10시간여 만에 출산을 마쳤습니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첫 아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3대손 직계 장자로서 할아버지 찰스 왕세자와 아버지 윌리엄 왕세손에 이어 장차 영국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예, 영국은 이쁜 군주국인데 어떻습니까? 축제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축제 도가니입니다. 영국 버킹엄 궁에는 로열 베이비 탄생을 알리는 공고문이 내걸렸습니다. 군 복무 중인 윌리엄 왕세손은 휴가를 내고 분만실에서 아내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탄생을 알리는 공식 발표에 맞춰 런던탑 등에서 축포가 발사됐고 영국 전역 관공서에는 국기가 내걸렸습니다. 신생아의 이름을 출생 후 며칠 뒤 발표되는 것이 관례로 도박사들은 조지에 가장 많이 걸었습니다. 왕실 아기 출산은 침체에 빠진 영국 경제에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 출산 용품 매출이 급증하는 등 4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가져와 베이비노믹스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재미있군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서 중국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구조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 구조 차량에 적법한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연방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할 적외선 감지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방당국이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공항 구조 차량은 이 장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2009년 적외선 카메라와 함께 적외선 감지기를 갖추도록 권고했으며 2011년에는 이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조앤 헤이스 화이트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장은 공항 내 일부 구조 차량에 이 장비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중국 여학생의 희생을 막는데 핵심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항공청 출신의 한 전문가는 이 시스템이 인명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안된 장비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지난 2011년 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을 회사 측이 인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운영회사인 일본 도쿄전력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최근 원전 단지 안의 관측용 우물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오염수가 지하를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원전 내 우물의 지하수 수위와 원전 앞바다의 바닷물 높이, 강우량 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전 전용 항구의 바닷물과 원전 단지 내부의 지하수 사이에 왕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HK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태욱 기자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하재근의 문화로 읽는 세상.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로 읽는 세상.
오늘 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정도 지난 사안입니다만 연예병사에 관한 이 네티즌들 이 논박이 아직도 인터넷에 계속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결국 16년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 네. 이 연예병사 제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뭐라고? 예. 배경은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 국군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연예병사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명분이었는데 요즘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 그 장병들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기까지도 떨어뜨리고 있고 거의 국민들의 분노의 대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슨 폐지라든가 혹은 그에 준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국방부가 벼랑 끝까지 몰렸던 것이 결국에는 폐지까지 나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들이 사기조차 떨어뜨린다. 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 16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세븐, 상추, 이특, KCM 이런 식으로 예. 15명이 이제 복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 B가 전역을 예,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요번에 이제 동영상에 찍혀서 TV로 방영된 상추 세븐을 비롯한 8명이 예. 징계 대상이고 그 중에서 7명이 중징계 대상으로 그렇게 돼 그 있습니다. 15명 중에 절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중징계로 가게 되면 예.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데 휴가 5일 이상 제한에서부터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영창까지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차차 이제 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것이 보도됐을 때는 그 군정법상 무단이탈로 처벌해야 된다. 네. 또 하나는 이 안마 시술소에 가서 돈을 17만 원 지급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 그다음에 성매매 특별법이다. 예,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무단이탈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외출을 허락하도록 상부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무단이탈은 아니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성매매는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성매매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라고 됐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외출을 위에서 허락을 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해명이 나와서 무단이탈은 아닌 걸로 일단은 예. 발표가 났는데 더 이제 징계조사위원회 조사를 하다 보면 다른 쪽으로 나올런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명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안마 시술소에 간 것을 두고 허리가 아파서 집을 찾았다 이렇게 해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 나온 발표를 사실은 다 믿는 국민은 별로 없겠죠. 예, 글쎄 이런 사안을 두고 숨기면 숨길수록 국민들은 분노를 하게 되겠죠. 예, 문제는 앞으로 이 후배들을 이제 네. 연예병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얘들이 막아버린 셈이 됐는데 이것이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준호 씨가 네. 어느 다른 방송에서 이거 좀 과도한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또 구설수에 올랐죠. 예, 근데 정준호 씨가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나도 젊었을 때 가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지금 네티즌의 비판을 받고 있고 아무리 지금 그 병사들이 젊은 혈기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젊은 혈기 논리는 사실은 옹호하는 게 좀 말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정준호 씨도 좀 이렇게 인간적인 연민이라든가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가 잘못된 논리를 전개한 것에 대해서 조금 사과한다라고 국민들한테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정준호 씨가 다시 또 한 말에 대해서 사과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공분했던 사안인데 예. 이 세번 상추 이특, 이 KCM 강창모 씨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인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사건이 너무나 지금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그 성인업소에 가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TV 카메라에 찍혀서 방영된 적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죠. 그 요건이. 실시간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냥 현장 그 자체가 찍힌 거니까 예. 재현이 아니라.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찍힌 분들은 아마 향후에
그 어떤 뭐 아이돌 톱스타로서의 활동, 뭐 세븐 씨 같은 경우에 그런 활동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예. 이부 카메라에 찍힌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연예병사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특권과 특혜의 상징, 군대는 갔다 왔지만 마치 제대로 갔다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이런 식의 이미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여타 연예병사로 복무한 분들도 향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구설수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예, 그 실제 보면 휴가를 50일 간 사람도 있고 네. 또 심지어 뭐 150일까지 간 그렇습니다. 사람도 있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이 남은 15명 네. 뭐 그중에 징계를 받는 사람이 7, 8명이 있다고 하니까 네. 징계 마치고 나서 이 야전부대로 가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 15명 중에서 복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3명의 경우에는 지원단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원 야전부대로 가서 일반병과 똑같이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 징계 대상인 사람들은 일단 징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야전부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3명은 뭐 국방부에 그냥 지원단에서 지원단에 남아있고, 예. 예, 나머지 이제 12명이 네. 야전부대에 가서 제대로 된 군대가 무엇인지를 예, 몸소 체험하게 되겠고요.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 의견 어떻습니까? 이 강한 수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의견이 있는데. 예, 네티즌들은 예. 지금 징계 중에서도 무조건 제일 강한 징계로 해라. 뭐 아예 뭐 감옥까지 보내고 뭐 어떤 이유로든 그리고 군대에서 처음부터 다시 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연예병사들이 당연히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했고 수많은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분명히 뭐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쪽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좀 이럴 필요가 있는데 이번 사안의 가장 본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윗선이 아닌가.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처벌이 쭉 발표된 걸 보면 일반 병사는 어떻게 보면 계급적으로 보면 맨 아래죠. 예. 그 연애사병 일반 병사한테 가장 큰 책임이 돌아가고 그 위에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 낮은 수준의 징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맨 위에 있는 분들. 아마 이건 장군급에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휘 통제를 전혀 안 했으니까.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징계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징계의 수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 내지는 희생양 만들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예, 저희들이 국방부 대변인하고 이 사건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현역 장군이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예, 일반 그 관료가 지휘를 한답니다. 네. 근데 예. 이제 지휘의 실무는 일반인들이 하는데 예. 그 위에 쭉 계통을 올라가면 총책임은 뭐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이고 그 밑에는 참모총장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러 군데서 증언이 나오는 것이 예. 장군님들부터가 연예병사들한테 굉장히 관대하게 대했다. 그러니까 일반 사병 예. 대하듯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장군님들이 그렇게 하면 밑에서는 당연히 알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윗선에서부터 군기문란을 방조하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랫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인기인으로 대우를 하고 사병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과거와 참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예컨대 축구 스타들, 예. 용사의 집에서 있으면서 밖에 시합을 하고 돌아오는데, 예. 뭐 1분만 늦어도 줄바따를 맞았다. 이런 예.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저희들이 젊었을 때 얘기인데, 예. 요 사이는 이런 스타들을 장군들의 먼저 대우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고. 예. 그동안 이 연예병사들이 국군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위문열차 공연을 맡아왔는데 네. 이 앞으로 그 빈자리 누가 맡습니까? 그 빈자리는 지금 그 지원단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민간인들을 섭외해서 그 자리를 맡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일반 연예인들을 이제 돈 주고
불러다가 공연이나 진행을 시키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일단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이 국방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앞으로 걸그룹 같은 그룹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네. 좀 더 위문일차가 내실 있게 만들겠다. 네. 그 이제 걸그룹만 더 좋아지게 된 것 아니냐. 뭐 걸그룹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진행자라든가 등등등 뭐 남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한마디로 예산이 더 많이 사용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대한 사병들을 이용해서 그 돈 한 푼 들이지 거의 않고 무료로 위문열차를 공연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또 안 들어도 될 돈을 또 들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우려가 점이 되는 것이 이 연예병사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톱스타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톱스타들을 멀쩡히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보초를 세우게 하고 그 시간에 그 정도 급의 톱스타들을 돈 주고 쓰려면 요즘에 톱스타들 회당 행사 출연료가 몇 천만 원씩 하니까 그 정도의 스타들을 1년 내내 활용을 한다고 치면 거의 100억대까지도 예산이 더 물론 그렇게 많이 쓰진 않겠지만 최소한 수십억 대는 돈이 더 사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것을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연예계에서는 또 이 기획사들이 그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미필 병사들, 미필 자원들, 앞으로 군에 갔을 때 이 최소한 관리는 제대로 되겠다. 네. 전투부대로 가게 되면. 예. 뭐 이런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연예계에서는 이제 차라리 속 시원하다. 예. 왜냐하면 일반 유명 연예인들은 이제 군대로 가면 연예병사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경우에 지금 워낙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군대는 군대대로 가서 거기서 뭔가 군대에서 요구하는 스케줄을 소화하긴 하는데 나중에 나오고 나면 욕은 욕대로 먹고 군대 갔다 온 보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일반병으로 가는 게 속 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연예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상대적으로 연기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도 이 경력 단절의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비교적 괜찮지만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서 무대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오랫동안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면 그 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가수들은 조금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예, 야구 선수보다 더 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테리 윌리엄스 같은 선수는 미국에서 홈런왕을 하다가 한국 진정, 6.25 진정에 복무를 했습니다. 네. 복무를 하고 3년 만입니까? 4년 만입니까? 다시 복귀를 해서 또다시 홈런왕을 했죠. 예, 그 훌륭한 다 본인 선수들이죠.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연예인들 이제 군에 입대하면 전부 다 전투부대에 가는 겁니까? 그게 이제 당분간은 예.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강렬하고 이 연예인 신분의 이 병역 그 군인 입대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시선도 굉장히 뜨거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해서 당분간은 일반병처럼 복무를 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예. 결국 군대라는 조직이 한국전쟁 이래로 언제나 이런 어떤 문화예술 공연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과거에 연예병사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문선대라는 게 각 군별로 있었죠. 운영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선대는 이 연예인들도 가고 일반병 중에서도 좀 재능 있는 사람들은 좀 뽑혀서 가기도 하고. 허참 씨 같은 경우가 그걸 통해서 이제 스타로 된 일종의 그러니까 군 문선대가 오디션 같은 기능을 했던 것인데 예. 장기적으로는 각 군별 문선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또 일선 지휘관들이 이 자대에 배치되어 있는 연예인들을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또 이런 우려까지 벌써 그게 지금 나와요. 일각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예. 고급 지휘관들이 연예인들을 개인적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거에 부르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게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일반 부대로 간다고 한들 거기서도 만약에 고급 지휘관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건 물론 만약입니다만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어떤 특권 특혜의 논란이 똑같이 발생할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사태
예, 또 이런 사태 재발을 막을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과 지금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특별 대우가 지금보다 없었는데 지금은 생긴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1세기 2000년대 접어들면서 연예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군 지휘관들도 연예인들을 특권 신분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어지려면 그런 시각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연예인들도 일반병과 똑같이 지휘관들이 대해야 다시는 이런 논란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예, 오늘 또 시간이 너무 짧군요. 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를 울리는 세상. 지금까지 하지금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출발사 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할아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잇?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기는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파 하요. 예, 진우식의 출발사 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오라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의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경제 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밤새 열린 미국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죠. 어떻습니까? 네.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내놓는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간 22일 다우지수는 1.88포인트, 0.01% 오른 15,545.62를 기록했고요. 예. S&P 500 지수는 0.20%, 나스닥 지수는 0.36%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는 4일 연속 올라서 사상 최고가입니다. 발표된 6월 주택 판매 지수 등 각종 경제 지수와 맥도날드 등 기업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발언하고요. 예. 주말에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서
양적 완화 축소 불안감이 해소된 점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예, 시장에선 벤 프랭키 FRB 의장의 힘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큰 것 같군요. 미국 시장 네, 끊임없이 오르네요.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취득세 인하를 공식화했죠? 네, 정부가 마침내 부동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제부처 장관들이 공식적으로 이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에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예.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반발이 곳곳에서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세율을 어떻게 할지 또 세수 보전은 어떻게 할지 등은 다음 달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취득세는 지방세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지방세수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자체별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줄어드는 이런 세수를 보전해주는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요. 정부가 독단적인 취득세 인하 논의를 중단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은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인하는 9월 국회를 거쳐서 빨라야 10월에나 시행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 사이에는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이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 몇 개월만 기다리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누가 부동산 거래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취득세가 인하되더라도 이 거래만 활성화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현우석 부총리 골치가 많이 아프겠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에 예. 취득세 한시 인하 종료를 앞두고요. 연장은 없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급기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혼선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렇게 취득세 인하가 공식화된 겁니다. 결국 세수 감소를 우려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장 신뢰를 잃은 꼴입니다. 예, 적어도 올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공장을 덮친 민주노총 시민단체 주도의 희망버스, 그 대단한 그 충돌이었던데 이 재개가 음보를 촉구하고 나섰죠? 네, 지난 20일 토요일에 희망버스 시대 2,500명이 현대차 울산 공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폭력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축창에 쇠파이프가 난무했습니다. 공장 보안요원 75명 등 100여 명이 다쳤고요. 울산 1공장 생산 라인이 20분 정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직도 죽창과 쇠파이프가 난무를 합니까? 네, 현대차가 지금 사내 하청 노조와 2016년까지 3,500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국경제인영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는 어제 일제히 성명을 내고 희망버스가 아니라 폭력버스, 절망버스였다면서 시위 주도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국민은행장 이 취임식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는 이 내용은 뭡니까? 네, 이건호 국민은행장 취임식이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예. 노조원 50명이 막아서 무산됐습니다. 이건호 행장이 내부가 아닌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변 연구기관 출신이라며 반대한 겁니다. 노조는 KB금융지주회사 회장에 공무원 출신인 이명록 회장이 선출된 데 이어 국민은행장이 이 행장이 선임되자 힘으로 막은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노조가 미리 준비한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 행장 얼굴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일부가 튀었습니다. 근데 화이트 칼라 노조인 은행 노조에서 계란 등을 던진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병건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밀실 인사, 관치금융 등으로 행정에 임명됐기 때문에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결국 국민은행에서 크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낙하산이고 이 외부인사다. 그래서 출근 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군요. 네, 안 그래도 노조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호박, 상추 등 이 채소가 폭등세가 본격화하고 있죠. 네,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가 워낙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채, 과일값이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시금치 한 단의 경매가는 지난주 평균가가 2,300원이었는데요. 예. 어제 4,300원으로 2,000원이 뛰었습니다. 애호박도 주산지인 화천, 홍천 쪽에 계속 내린 폭우로 값이 2배 이상 뛰었고요.
춘천의 5위, 횡성지방의 양상추도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나마 호박 5위는 장마가 끝나면 좀 나아지겠는데요. 예. 배추, 상추 등 이런 잎채소는 한번 빗물에 잠기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도 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일값도 천도복숭아는 2배, 자두도 90% 이상 올랐습니다. 예, 이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인다는 얘기인데 이 중국 농산물이 들어올 염려는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중국 농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건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뭐 당분간은 아무래도 오르는 이 시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도시를 떠나서 자연과 클래식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음악축제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관령 국제음악제입니다. 지난 7월 14일 개막했는데요. 대관령 국제음악제 3년 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인 정명화, 정경화 자매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 공동예술감독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대관령 국제음악제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아주 공기 좋고 예. 아름다운 대관령 평창에서요. 여름마다 열리는 음악제인데요. 외국과 한국의 훌륭한 음악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실내악과 또 오케스트라 합창도 있고요. 예. 또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의 음악 학교도 있어요. 예, 미국의 에스폰 음악제를 모델로 탄생했다면서요? 네, 10년 전에 강요 감독이 에스펜 음악제를 쭉 참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이런 비슷한 음악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 모델을 한 셈이죠. 예, 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 음악제를 연단한 것,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제 노던 라이츠, 오로라의 노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북유럽의 빛. 그러니까 예. 북유럽의 노래라는 소리인데요. 예. 그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의 작곡을 이번에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 중앙유럽, 독일 중심의 주류 클래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참신함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인데요. 예. 북유럽의 음악과 대관령의 자연 환경이 아주 잘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정명화 감독, 예, 저도 어릴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첼리스트인데, 예, 이럴 때부터 이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예술 감독을 맡으신 거죠? 네, 맞아요. 저는 1회 때부터 쭉 연주도 하고 가르치고요. 예. 2회 때만 제가 외국에 미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쭉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제에서 잘 알게 되고, 또 학교 관계, 연주자 관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를 맡긴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이자 이 세계적인 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감독, 예, 두 분이 네. 그 공동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데, 이 두 자매가 함께 해서 좋은 점이 많겠습니다. 있죠. 아무래도 저희는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각자 예.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음악가들을 만났기 때문에 서로 합치니까 아무래도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이 낳은 이 형제들이죠. 예, 정명화, 정경화, 그리고 정명훈. 예, 정말 우리나라의 국적을 올리신 그 음악가들인데, 예, 이번에 그 두 분이 대관령 국제음악제 공동감독으로 참여하신다는 것, 이거 자체로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해외 유명 뮤지션을 초청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는데, 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면서요? 그럼요. 첫째, 처음에는요, 외국에서는 이제 음악가들을 오래전부터 섭외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힘들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이제는 또 초대받았던 아티스트들의 입소문들도 있고요. 또 미리미리 이제 초대를 할 수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예. 이 티켓 예매율 어떻습니까? 이 티켓 예매율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났던데, 호응이 높은 편입니까? 네. 그 티켓도 오픈하자마자 아마 첫 주일에 예. 반은 나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 매진인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학생들이 이제 참가하는데 학생들은 꼭 연주를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제 무대에다 세우고 그 자리를 빼서 조금 더 하실 수는 있지 모르지만 자리는 완전히 매진돼 있어요. 예, 그 바로 티켓 예매율, 높은 호응도 이것이 바로 정명화, 정경화, 이 자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 10년 동안 대관령 국제음악제 지켜보면서 음악제의 가장 큰 매력을 꼽는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 우선 세팅이 너무 아름답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훌륭한 음악가들과 또 한국의 또 탑 아티스트가 어우러져서 하는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 한국 학생들이 외국을 가지 않고 최고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예.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백미로 불리는 알펜시아 제명연주 시리즈가 시작된다는데 이 알펜시아 네. 제명연주 시리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여러 연주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 연주가들, 뭐 학생들, 또 그 떠오르는 연주 학생들이 아주 특별히 그 외국에서 벌써 잘 한다는 그걸 봤던 아이들도 연주가 있고 그렇지만 이 저명 연주가 시리즈는 우리 최고급 프로급 연주자들의 콘서트 시리즈예요. 예. 그래서 목금토일 2회를 이제 8번, 요번엔 수요일도 특별히 있고 그래서 모두 앞에서 12회를 거쳐서 해요. 예. 올해 특히 10주년 맞아서 특별 준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목금토일 매년 했는데 이번엔 또 물론 토요일도 두 번이 더 이렇게 한 번 대신 두 번도 있고요. 수요일 날 안 했던 수요일 날 특별한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는 요번에 특별히 또 첼리스트 세 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바흐 스윗 무반주 소나타를 하나씩 5시에 그 세 분이 하나씩 하고요. 또 저녁에는 동생 정경화 바이올린 리사이탈이요. 예. 케빈 캐너랑 두오 리사이탈이 있어요. 그래서 예. 동생은 사실은 서울서도 오랫동안 연주 못하다가 한 후에도 리사이트를 안 했는데 여기 특별 콘서트로 출연하게 돼요. 예, 이번에 정경화 이 바이올리니스트 이 정경화 감독님 연주 있고 그리고 정명화 이 첼리스트 우리 지금 정 감독님 이 바흐 무반주 소나타 그걸 지금 연주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요번에 특별한 또 세 사람의 첼리스트가 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건 맡기고 저는 트리오 연주 겸 또 이용조 새로 된 초연 연주도 있고요. 딴 연주들을 하게 돼요. 야, 그렇군요. 예. 네. 이번에 가면 이 정 감독님과 정경화 이 감독님 연주를 들을 수 있겠군요. 예. 네. 이 대관령 음악제 또 다른 자랑거리가 바로 음악학교 아니겠습니까? 이 각국에서 맞아요. 학생들이 선발돼서 음악제 기간 동안 이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네, 여기 그러니까 16일 동안 이제 학생들은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국제적인 명성의 교수진들이 물론 있고 또 현역 연주자들이 와서 1대1 레슨도 하고요. 마스터 클래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또 학생 연주회, 특강 프로그램, 학생들의 음악성과 기량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죠. 예. 올해 10년째 이 많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더 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 생각에도 10년 동안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해왔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더 안정적인 후원과 예술적 창의성을 존중해주는 여건만 있으면 저희는 앞으로 얼마든지 최고 레벨의 페스티벌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겠죠. 이 클래식과 대중이 친해지는 방법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클래식 듣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일단 그 큰 도시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음악회를 가는 것보다는요, 여기 알펜시아의 600석 남짓 아주 작은 홀에서 연주자들의 호흡을 느끼면서 연주를 들으면 훨씬 다가가기가 쉽고 또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한 번 들을 때 사실은 한 부분만 감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더 듣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이렇게 걸리면 그다음에 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이렇게 가까운 느껴지는 그런 콘서트에서 딱 한 번 감명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걸 우리가 귀가 열린다고 그러죠. 예, 맞아요. 예, 끝으로 대관. 귀보다 저는 또 귀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예, 귀를 통해서 마음이 열린다. 예, 세게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으로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요 모두 마음이 풍성해지려면 이 아름다운 평창에 오셔서 클래식 음악의 순수함을 가까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정명화 이 대관령 국제음악제 공동예술감독이었습니다. 꿉꿉한 날씨에 빨래 냄새나. 샤워를 해도 끈적거려. 이럴 땐 하루 10리터. 강력 제습은 기본. 여름이 지나면 공기청정기로 쓰는 케어스 청정 제습기 1년 내내. 제습기도 역시 케어스야.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원 이상 주유시 매일 25,000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일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일이니까. 나라 곳간이 비었습니다. 약속했던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이 차질 없이 하려니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세금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올해만 20조가량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정부 경제팀은 낙관론을 펴니다. 박 대통령은 수차례 정세는 없다고 밝혔지만 어쩔 수 없이 정세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 같습니다. 세금도 거두는 것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야 복지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